안녕하십니까, 우자입니다. 2026년 5월 3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간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네, 국힘 이재명 투표지 노출 관건 선거다. 여당은 해프닝의 억지다. 선거로 지금까지 밥 먹고 살았는데 이게 뭐지요? 이게 뭡니까? 선관위는 투표관리관 이 대통령 투표지 안 봤다고? 카메라로 다 찍혀 있던데. 카메라로 찍은지 더 보이지던데. 예? 이따구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 쌈마이를 넘어서 정말 악질적이라고 우짜겐적으로 봅니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까지 선거로 먹고 살았잖아. 이거 기본이라는 거 몰라요? 투표용지 이거 기표하는 데서 나와서 들고 나와서 흔들면은 된다 안 된다 몰라? 이 기본 아닙니까? 이런 악질적인 이 짓을 하고 자빠졌다. 넘어갑니다. 투표 많이 하세요. 문재인이 내란 세력 심판 이재명 정부 힘 PK 정치 받고는 지난번에 선거했는 거 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가 쳐 돌아다니면서 표 다 깨고 있으니까 하도 그게 보기 그랬는지 문재인이도 출동해가지고 또 표를 갖다가 자칭 진보 표를 갖다가 그러니까 깨먹었죠. 어떻게 깨먹었습니까? 보수 직결시켜가지고 깨먹었죠. 네? 부산에 해가지고 지금 전재수 하나 꼴랑 남게 된 주된 이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문재인이는 문재인이. 그때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요. 윤석열이 쳐돌아다닌 거 보고 우짜 이제 죽을 때까지 더불어 안 찍는다 했는데 하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더불어 찍을 뻔했습니다. 찍을 뻔했는데 그때 마침 문재인이 와서 쳐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우짜개 쪽으로 제 3당이 아니고 선거 투표 관리하는 사람 그 돈을 찍혀 있는데 거기다 투표했습니다. 1번, 2번 그쪽에는 투표 안 하고요. 넘어가고. 하여간 투표는 합니다. 우짜는 투표는 하고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투표 관리하는 사람 거기 이름에다가 그냥 도장 찍고 나옵니다. 자, 넘어가서 금덩이 보시죠. 0.97% 상승해서 1온스에 4,538.94. 네, 뭐 그렇습니다. 뭐 딱히 뭐 코멘트 할 건 없고 넘어가고요. 네, 은덩이 보시면 마이너스 0.42% 하락해가지고 1온스에 75.27 달러인데 뭐 여기도 그렇습니다. 예, 뭐 아주 잘 가죠. 52평선 따라서 아주 잘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넘어가고요. 자, 요건 해가지고 유가인데 유가가 그나마 제일 비싼 데가 지금 5만입니다. 5만이기 때문에 5만 차트 올려놓고 말씀드리죠. 브렌트유는 뭐 지금 뭐 야영의 각스가 뭐 체결되니 많이 이래가지고 또 해가지고 조금 더 내려가지고 마이너스 1.23% 하락해서 1배럴에 91.56달러가 됐고요. 서부 텍사스유는 마이너스 1.18% 하락해서 1배럴에 87.85달러 됐습니다. 쪽은 조금 애매한데 하여간에 87.85달러 됐고요. 그리고 5만 7월무는 마이너스 6.18% 폭락해서 1배럴에 97.32달러가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짜겐 쪽으로는 유가가 해가지고 80달러까지 간다. 그러면 뭐 들어갑니다. 뭐 수요 파괴 일어나서 우짜 말씀드렸잖아요. 수요 파괴 일어나서 한 60달러까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우짜겐 쪽으로 보기에는 뭐 80달러가 거의 바닥이라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벤트 터지면 들어갈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간 뭐 이건 우짜 개적인 생각이라는 거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달러인덱스 보시면 마이너스 0.05% 살짝 내렸죠. 어제 해가지고 그 뭐 합의 뭐 여기 가서 합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해가지고 아래 위로 약간 움직였지만 마무리는 뭐 역시 52평선 위에서 마무리를 했다 이게 됩니다. 참 RSI 값도 잘 뽑네. 네, 그래 됩니다. 0.05% 살짝 내렸다. 자, 원화는 보시죠. 원화는 0.90% 거의 1% 가깝게 해가지고 싸져가지고 싸졌죠. 거침없이 계속해서 이거 달러가 갑자기 해가지고 좀 내려갔었던데 급락이 안 터졌을 텐데 그래도 이것밖에 안 떨어졌다. 그래서 쭉 올라가지고 1493원에서 쭉 올라와서 1509원까지 갔다가 우짜가 캡처하는 1달러의 시간에는 1달러에 1507.63원이 됐습니다. 물론 장 마감했으니까 뭐 지금 아침은 상관없고요. 하루에 이게 보자 1509원, 1994, 1494, 한 16원이네요. 역시나 15원, 하루에 한 15원 정도가 뭐 출렁출렁 하고 있다. 엄청난 변동성입니다. 이거. 네, 넘어가고요. 엔화 보시죠. 엔화는 해가지고 여기 엔화 차트가 이거 달러 인덱스 차트하고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그 데일리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원화가 이상한 거고요. 이게 뭐 요즘 엔화가 똥값입니다만 엔화 차트가 그래도 달러 인덱스하고 비슷한 거죠. 급락 한번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이번에 0.02% 똑같이 달러 인덱스하고 똑같이 돼가지고 1달러에 159.298엔 이렇게 되네요. 어제 해가지고 일본 경제 데이터 발표가 됐으니까 또 말씀드리죠. 도쿄 일본은 뭐 저 전국 CPI하고 인플레이션율하고 도쿄 CPI 따로 뽑죠. 도쿄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4월에 1.5%인데 5월에 1.4%로 살짝 하락했고요. 코 CPI 도쿄의 그런 물가지수는 YOY 4월에 1.5%에서 5월에 1.3%로 이것도 살짝 하락했습니다.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CPI는 YOY 4월에 1.9%에서 5월에 1.6%로 하락했고요. 그리고 일본의 소매 판매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3월에 1.4%인데 4월에 2.1%로 증가했고 MOM 전월 대비로는 3월에 1.0%에서 4월에 1.3%로 해가지고 증가했습니다. 데이터가 잘 나왔죠. 잘 나왔으니까 잠깐 해가지고 풀이를 해보면 죄다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 전부 다 소비 촉진 및 물가 상승 압력 완화를 위해서 벌인 경기 부양책 덕분에 해가지고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살짝 내렸고요. 소매 판매 즉 소비는 2025년 4월 이후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쳐 뿌리기 때문에 엔화가 이 꼬라지가 되고 앉아있다.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시겠죠.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오늘 웃자가 해가지고 소제목을 해가지고 중국 창신 메모리다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우리나라 뭐 다 메모리 원툴로 가잖아요. 그런 가운데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조금 체크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립니다. 2026년 현재 창신 메모리, 중국의 창신 메모리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그 창신 메모리입니다. 창신 메모리는 PC, 스마트폰, 일반 서버에 사용되는 표준 DDR4, DDR5 메모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AI로 촉발된 HBM 요 메모리에 집중하면서 DDR5 생산 설비를 대폭 축소해 버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비자용 메모리 공급을 갖다가 이른바 빅3 여기서 의도적으로 줄여버렸죠. 그래서 메모리가 폭등하고 뭐 별의별 생쇼가 나고 앉았는데 덕분에 창신 메모리는 가만히 앉아서 저가형 메모리 이른바 저가형 메모리 그러니까 뭐 우자가 보기엔 저가이긴 한데 뭐 표준 메모리 뭐 일반 메모리 뭐 이라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신 메모리는 DDR4, DDR5 이 메모리 시장에서 폭발적인 확장세를 보이면서 거대 기업들 그러니까 그 삼성 그리고 SK하이닉 그리고 마이크론 빅3 이들이 비워둔 틈새 시장을 아주 손쉽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가지고 창신 메모리가 커세어 이거 유명하죠. 커세어 가지고 튜닝 램 해가 나오는 건데 커세어의 DDR5 칩을 갖다가 직접 공급하면서 가격 경쟁을 촉발했고요. 2026년 1사분기 창신의 순이익은 창신 메모리의 순이익은 무려 16배나 급증했습니다. 한편 마이크론마저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는 아예 논 내려하고 마이크론마저 2026년 올해 말까지 HBM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물량을 갖다가 주문량을 이미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창신 메모리의 월 생산 능력이 30만 웨이퍼에 육박하고 있고 상하이와 허페이의 자체 HBM 패키징 설비 이 시설 공장을 갖다가 조용히 현재 구축 중입니다. 창신 메모리가 이러면서 가격 전쟁의 총알은 이미 발사되어서 날아가고 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 애들이 일반 뭐 이거 일반 램뿐만 아니라 HBM까지 가지고 쓱 들어오고 있다 이게 되겠죠. 현재 업계에서 2027년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이게 뭐 널널하게 잡아서 내년 하반기입니다. 내년 2027년 하반기에 중국 국내 시장에 창신 메모리의 HBM이 진출하면 빅3 이들이 독점해온 시장과 수익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가지고 HBM 얘기를 좀 더 하죠. 살짝 더 해보면 2026년 5월 현재 이제 어깨 돌아가는 얘기를 듣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HBM 이거는 SK 하이닉스 거기서 가져온 건데 HBM 한 장당 일반 D램 대비 웨이퍼 사용량이 3배입니다. 3배. 그리고 HBM4 이거죠. HBM4 이거는 일반 D램 대비해서 웨이퍼 사용량이 무려 4배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들어간 거 있죠? HBM4E가 있죠. 4E가 있는데 그거는 웨이퍼가 최소 4장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D램 비해서.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정된 생산 라인에서 HBM을 더 많이 만들려면 일반 메모리 생산을 갖다가 줄여야겠지요. 근데 하지만 지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일반 메모리 그러니까 HBM 쪽으로 다 가는 바람에 일반 메모리 생산량을 줄이면서 그래가지고 일반 메모리 값이 폭등해 버렸는데 일반 메모리 마진이 HBM 이 램의 계약 마진에 현재 근접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이미 추월해 버렸습니다. 마진을 갖다가. 따라서 HBM 같은 프리미엄 제품을 팔아봤자 DDR 같은 일반 제품보다 덜 남겨먹는 상황이 일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래서 지금 문제가 하나 있죠. 지금 뭐 젠슨 황이 또 우리나라 오니 많이 이러고 있는데 왜 올 것 같습니까? 현재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웃돈을 더 받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생산 라인을 우리의 생산 라인을 희생하면서까지 HBM 쪽으로 더 만들려면 그러면 웃돈을 더 달라 이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뭐 젠슨왕이 오고 뭐 그 쇼가 난다. 우자계 쪽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주문 받아서 그리 종속적인 관계였다 하면은 요즘은 이제 아예 메모리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 소리가 되겠죠. 예, 뭐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나쁘다고 할 수도 있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메모리의 경우 사이클이 아주 극단적입니다. 잘 될 때는 억수 잘 되고 안 될 때는 말아먹고 뭐 그리 된다는 거. 예, 하여간 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는 다 아시는 거니까. 하여간 지금 잘 나가니까 뭐 많이 팔아먹자는데 지금 마진이 그리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웃돈을 더 줘야지만 우리가 HBM 생산 라인을 갖다가 더 깔겠다. 이게 기본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네, MOU 양해각서죠. 관련 백악관 회의 종료.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아직 결정 안 했다. 뭐 결정하면 결정하고요. 결정 안 하면 안 하고. 양해각서. 뭐 오늘 이란전 발발한 지 91일 차인데요. 이거 뭐 얘기할 것도 딱히 없고 뭐 동결자산 이제 그럼 뭐 핵하고 호르무즈하고 다 해결됐다는 소리야? 하여간에 뭐 간단한 코멘트 합니다. 뭐 나온 다음에 다시 평가하면 되니까. 양해각서의 경우 다 아시겠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예, 그거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자, 넘어가고. 대응원 해가지고 영국 얘기로 넘어갑니다. 뭐 이란전이야 뭐 일단 MOU 사인하고 난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면 되니까. 자, 넘어가서 영국의 인구 구조가 현재 전환되고 있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2025년에 잉글랜드와 웨일스 출생아 수가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들 수가 197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비이민자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이 인구 구조적 전환점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적 전환점을 갖다가 넘어섰고요. 일본은 그 전에 넘어섰고 뭐 그래 되죠. 자, 영국 통계청 ONS에 따르면 영국의 2025년 작년에 태어난 아기 수는 58만 5,396명으로 YOY 그러니까 2024년 대비 마이너스 1.6% 감소했는데 반해서 작년 2025년에 영국에서 죽은 사람들 사망자 수가 요거 지금 태어난 아기들 수보다 불과 1만 4,408명이 더 꼴랑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숫자가 아직 우리나라 이것처럼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아니지만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2024년, 그러니까 1년 전인 2024년에는 영국에서 태어난 아기 수가 영국에서 죽은 사람, 사망자 숫자보다 26,064명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이제 DB지면은 이제 그거 되는 거죠. 허연 거, 데스 해가지고 사망자 등록했는 거 이게 위로 올라가 버리고
예, 이거 요거 태어난 숫자 해가지고 요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뒤집지는 거죠. 이번 수치는 영국의 이민 정책과 경제 전반에 걸친 논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싱크탱크 중 하나인 레졸루션 재단에 따르면 영국은 빠르면 올해 2026년부터 태어나는 아기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가의 잠재적 성장 궤도와 고령화 사회 지원 비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우짜 개인적으로 우짜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뭐 귀에 따까리 간 정도로 해가지고 알고 계시겠지만, 우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에너지는요 생명이고요. 에너지 없으면 죽음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으면 성장 없습니다. 예, 성장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러든 저러든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팩트입니다. 팩트. 그리고 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돈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으로는 어떤 문제, 이벤트 등에 대한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넘어가서, 참고로 이민, 영국으로 오는 사람들, 이민은 영국의 인구 증가를 오랫동안 보장해 왔는데요.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작년에 태어난 전체 아기 숫자 중 80이란다. 40.2%는 부모 중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가 영국 밖에 있는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이는 2024년에 39.5%에서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영국에서 태어난 아기들의 경우 부모가 원래 영국 본토 출신이 아니고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가 영국 밖에서 태어난 부모들한테서 태어난 아기들이 전체 중에서 40.2% 이게 된다 소리죠. 하지만 영국으로의 이민자 수, 왜 중요합니까 이게? 오랫동안 영국의 인구 증가를 갖다가 보존했던 게 바로 이민자인데, 영국으로의 이민자 수는 2023년 3월에 94만 4천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후에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감소하기 시작한 가운데 또 노동당, 현재 집권당이죠. 노동당 정부는 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여론조사에서 나이젤 페라지 영국 개혁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 또는 꺾기 위해서, 상승세를 꺾기 위해서 이민자 수를 역대 최고치 얼마죠? 2023년 3월에 기록한 94만 4천 명, 여기에서 아예 상한선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비자 규정을 갖다가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뭐 돌아가는 분위기가 다 그렇다 이거죠. 찝찝구리하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영국 인구가 늘어나는데 큰 도움을 줬던 이민자를 갖다가 이제 노동당도, 우리 기준에서 뭡니까? 자칭 진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당도 이래가지고 인구를 갖다가, 이민자 인구를 갖다가 줄이는데 이제 나서고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뭐 간만에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 얘기를 갖다가 업데이트합니다. 요거는 콘스탄트 니노부카지요. 해가지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거하고 또 이미지가 좀 살짝 바뀌었습니다. 보면은 뭐 크게 안 해도 되겠지 뭐. 하여간에 주 공격 방향은 해가지고 우자가 이렇게 표시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여기가 우크라이나 땅이었고, 여기도 우크라이나 땅이었죠. 예, 그래 됩니다. 근데 해가지고 땅을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는 또 강 갖다가 도강해가지고 여기까지 먹고 들어갔고, 그러니까 지금 중심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드리면 뭐냐, 러시아군이 콘스탄트 니노부카에서 산업지대와 고층 건물 밀집 지역, 그러니까 도심 지역입니다. 여기로 계속해서 전진해서 야금야금 땅을 갖다가 계속 먹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잘라 먹는 분위기죠. 여기 잘라 먹는 분위기고, 우크라이나군의 경우 현재 보급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거 콘스탄트 니노부카 보면은 그런데 이 위에도 보면 꼬라지가 희한하죠. 예, 꼬라지가 희한합니다. 대놓고 쌉싸 먹는 분위기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그래. 아이고 기침해서 죄송하고요. 콘스탄트 니노부카 함락되면은 다음에는 뭐가 됐습니까? 이른바 돈바스 전선의 성배라고 하는 슬라반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가 다음 대상이 됩니다. 슬라반스크하고 크라마토르스크가 점령되면요,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군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목표 삼은 1차 목표는 이제 달성하는 게 된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 우크라이나 친구들이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얘기를 해가지고요, 우자가 또 말씀드립니다. 요거 뭐 오레시르크가 해가지고 뭐 어디를 뽑았다. 예,
뭐 비행장 그러니까 비행기 수리 공장을 갖다가 부쉈다. 부숴가지고 잔에 있는 거 뭐야 시멘트 부어진 거 이거 가지고 공구리 친 거 부어진 거 이런 사진을 올려놓고 앉아가지고 올해 시네크 그 비싼 거를 가지고 꼴랑 요런 거나 부시고 앉아있다 해가지고 이제 놀리는 기사입니다. 보시면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인 나오죠. 우크라이나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자 요거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역시나 또 요거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우크라이나 친구들이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좀 추가를 해봅니다. 우크라이나 친구들이 5월 24일에 러시아가 뭐 했습니까? 오레시니크 요거죠. 오레시니크 가지고요 공격을 벌였지요. 예, 공격을 벌였고 어디가 공격했는지는 그 당시에 가지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친구들도 깠습니다. 어딜 깠다? 빌라 체르크바에 있는 쓸모없는 이 항공기 수리 공장을 러시아의 오레시니크가 때렸다라면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친구들이 깠습니다. 예, 깠으면서 뭐라 얘기한다. 뭐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정밀도가 어떠니 저떠니 뭐 얘기한다. 그건 다 패스하고요. 오레시니크 한 발에 4천만 달러가 넘는데 헛돈 썼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자가 해가지고 뭐 전체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뉴 보이스 오브 우크레인 해가지고 요 기사 요거 해가지고 요거만 다 보여드립니다. 근데 조금 더 말씀드리죠. 쓸모없는 항공기 수리 공장이 있다는 게 어디냐면 여기 키우에서 남서쪽으로 좀 떨어진 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러니까 여기 어디죠? 빌라 체르크바 여기입니다. 그 공군 해가지고 뭐 공항 뭐 이래 됐죠? 공항인데 실제로는 공항이 아니고요. 예, 이렇게 가지고 전투기도 있고 뭐 수리하고 이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가지고 우자가 해가지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 뭐 많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조금만 말씀드려 보면 왜 안 작아지냐 이거. 예, 뭐 이래 가지고 때린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때린 곳이 열가지고 요 수리하는데 요 공장 있죠. 공장 있는데 여기를 갖다 때렸습니다. 요렇게 때렸다 이게 되는데 이 쓸모없다는 우크라이나 기준에서 쓸모없다는 항공기 수리 공장 이 밑에 뭐가 있냐면 구소련 시절에 건설된 지하 요새가 있습니다. 지하 요새 시설이 있는데 이 해당 시설의 경우 얼마나 땡땡하게 잘 만들었냐면 이 지역으로부터 1km 떨어진 불과 1km 떨어진 곳에 핵폭탄이 떨어져도 견딜 수 있도록 아주 땡땡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처음 터질 때부터 해가지고 주로 그 우크라이나 친구들이 가서 농성하는 거 보면 소련 시절에 만들어놨던 지하 시설에 가서 농성을 아주 잘하죠. 하여가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 좀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하여튼 그만큼 잘 만들어놨다는 소리가 됩니다. 요리 되는데 이 지하 시설에 이거 위성 사진으로는 요런 게 지상에 있는 건물 이런 거만 보이는데 이 지하에 이거 요새 시설이 딱 갖춰져 있는데 여기가 요즘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폴란드에서 오는 무기를 갖다가 이 지하 요새에다가 쟁여 놓습니다. 예, 쟁여 놓으면서 이제 사실상 무기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러시아가 오레시니크를 갖다가 여기다 떨궈 가지고 부셨다 이게 되겠죠?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뭐 4천만 달러 뭐 한 발 쏘는데 4천만 달러짜리 갖다가 그냥 헛돈으로 홀라당 날려버렸다 이게 아니고 러시아가 요거 다 알고 여기 물건 쟁여 놓는다는 걸 다 알고 여기를 갖다가 대놓고 때렸다는 게 핵심이 되겠지요. 쇼는 이렇게 합니다. 예, 쇼는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자는 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싫어합니다.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싫어하고 근데 뭐 러시아 팬이다? 러시아 팬도 아닙니다. 우자는 예, 이거는 뭐 분명히 하고요. 자 넘어가서 예, 아이고 이미지가 이렇네. 예, 이건 해가지고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인데 소제목으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달러 도입을 지지한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베네수엘라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플레이션율 뭐 사실상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이 동네는 이거 보면 600% 나오잖아요. 가장 빠른 인플레이션율을 억제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경제를 달러화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요 여론조사는 누가 돌렸다? 블룸버그가 의뢰하고 아틀라스 인텔이 실시한 설문조사인데요. 조사에 응답한 사람 중 31%가 달러화를 지지했고 강력하게 지지한 사람이 26%로 나오면서 달러화 지지율이 57%고요. 반대로 반대하거나 또는
강력 반대한다라고 해가지고 응답한 사람 비율은 합쳐서 둘을 합쳐서 3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지한다는 비율이 거의 60%에 가까운 57%고 반대한다 뭐 말이 반대한다지만 뭐 그쪽에도 뭐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하여간에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둘 다 합쳐서 해가지고 30%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달러화를 찬성한다 이 소리가 됐습니다. 뭐 베네수엘라 얘기했으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 스티브 행크 미국에 해가지고 존스 호킨스 대학에 있는 그 교수죠. 몇 차례 우자가 한 말씀드린 거 있는데 이미지가 괜찮아서 우자가 같았습니다. 해가지고 597.4% 연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율이죠. 지켜주죠. 자,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연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2025년 12월에 475%였는데 2026년 4월 그러니까 최신 버전에서 600% 정확하게는 597.4%까지 해가지고 치솟았습니다. 이거는 뭐 인플레이션율 이런 거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아예 수치가 벌써 이 정도 되면 두 자리를 넘어가면 의미 없다고 봐야 되겠죠. 뭐 두 자리도 엄청나게 큰 건데 뭐. 하여간에 불안정한 고용 시장 속에서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이런 인플레이션율은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거.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자, 요건 해가지고 미국의 식료품 인플레이션도 있다 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뭐 차트는 항상 그렇다시피 블룸버그 차트고요. 보시면 해가지고 1차 웨이브. 요 차트 요거만 딱 보면 요게 1970년대하고 1980년대 초까지 해가지고 웨이브가 뭐 우자도 뭐 대충 해가지고 1차, 2차 웨이브 다는데 이 차트만 봐도 아시겠지만 1차, 2차, 3차로 갑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해가지고 이걸 요 앞에 한번 튀고 그 다음 튀고 뭐 이렇게 가죠. 예, 요렇게 간다는 거. 하여간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는 이 차트 기준으로 하면 3차고 우자 기준으로 하면 세컨드 인플레이션 웨이브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하여간 이거 식료품 차트입니다. 자, 말씀드리면 미국인들이 주유소 가격 급등 그러니까 기름값 급등에 직면한 가운데 식료품점에서도 또 다른 인플레이션 물결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악천후, 엘니뇨 얘기도 했죠. 엘니뇨. 악천후, 관세, 그리고 감소하는 미국의 소떼, 미국의 만드는 거, 키우는 거, 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제가 한 서너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감소하는 소를 키우는 건 뭐라 하냐. 하여튼 그 소떼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식료품 가격은 이미 평균 이상 속도로 상승하고 있고요. 2026년 4월에는 거의 4년 만에 쭉 해가지고 4년 만에 걸리죠.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식료품 식량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 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과 엘니뇨 현상의 이 영향으로 인해 2027년 올해 2026년이 아니고 내년 2027년까지 이 식료품 가격 이 상승 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라고 현재 전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식료품 가지고 인플레이션 얘기했으니까 또 관련 얘기를 해보죠. 자, 여기는 소제목을 해가지고 미국도 비료 위기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예, 대부분의 농부들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료를 제대로 구입할 수 없다. 뭐 이 얘기가 되겠죠. 포로들이 되니까. 예, 그래 말씀드리죠. 우짜 이 견적으로는 이미 그 리포트를 보고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지났는데 까먹고 있다가 미국도 이 식료품 인플레이션이다 하는 거 보고 그 해당 그 내용을 보고 해가지고 생각나서 뒤늦게 말씀드립니다. 뭐 관련해서 우짜가 뭐 태국에서 그 쌀농사 뭐 장사 파종 못한다 그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미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한번 또 얘기해 봅니다. 뭐 시간이 지났지만 뭐 괜찮죠 뭐. 예, 미국 농업연맹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농업연맹이라고 있는데 2026년 올해 4월에 리포트를 냈습니다. 4월 14일에 리포트를 내서 미국 농부 10명 중 7명이 2026년 올해 필요한 비료를 모두 구매할 여력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사정이 가장 좋은 지역마저 해가지고 48%가 비료를 못 산다 이 소리 됩니다. 나머지 69%, 78%, 66%는 뭡니까? 여기는 더 상황이 안 좋다 이 소리가 되겠죠. 미국 남부 지역의 경우 2026년 올해 파종기를 앞두고
비료 가격 변동에 대한 해지를 거의 하지 않아서 사전 예약률, 자 요거는 부킹 나오죠. 프리북 해가지고 비료를 갖다 미리 사는 거 사전 예약입니다. 이거 남부 지역입니다. 요 남부 지역의 경우 파종기를 앞두고 비료 가격 변동에 대한 해지를 거의 하지 않아서 사전 예약이 19%밖에 안 됐고요. 중서부 지역의 경우 67%,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여기가 그나마 상황이 좋죠. 여기도 똑같이 상황이 그나마 나은 지역이 여기입니다. 중서부 지역은 67%였습니다. 이런 구조적 차이, 19%와 67%이 구조적 차이, 이 다른 데는 마찬가지 놓고요. 이 둘의 구조적 차이, 또 뭐 정확하게 말하면 지리적 요인이 아니죠. 지리적 요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비료를 사는 해지를 하고 비료를 갖다 미리 구매하는 거 이 관련이기 때문에 지리적 요인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하여간 이런 구조적 차이가 지역별 비료 구매력 격차를 무려 30%나 확대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균을 내서 보면 30%를 갖다가 확대시키다 하게 됩니다. 전 세계 요소 비료 중 49%가 페르시아만을 통과,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죠. 이런 가운데 요소 비료는 이란전 이후에 가격이 47% 상승했고요. 농업용 디젤 가격, 왜 갑자기 디젤 가격을 갖다가 왜 얘기하냐? 아니 전부 다 기계 콤바인 같은 거 기계 돌려가지고 저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전부 다 사람들이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것도 파내고 호미질하고 이러지만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 콤바인이나 각종 기계 같은 걸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젤 가격이 억수로 중요하죠. 그런데 농업용 디젤 가격 역시 미국에서 46%나 폭등하면서 미국의 파종기를 앞두고 비료와 디젤 공급망 모두에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덕분에 미국산 쌀, 면화, 땅콩 생산하는 이 농가들, 생산자 중 80% 이상이 2026년 올해 필요한 모든 비료를 구매할 여력이 없고, 조사된 모든 품목에서 50% 이상이 비료 구매 여력이 없는 것으로 이 데이터가 어제 나왔다. 2026년 4월에 조사돼서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농가 중 58%는 재정 상황이 작년 대비해서 악화되었고, 재정 상황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농가는 꼴랑 6%였습니다. 그러니까 60% 가까이는 1년 전 대비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다 하고, 좋아졌다 하는 농가는 꼴랑 6%밖에 안 됐다, 이게 되겠죠. 그나마 영향을 비교적 덜 받았던 미국 이쪽 역시도 이제 예외가 아니라는 걸 갖다가 이미 4월에 나온 리포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운데, 우짜가 지급대로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식료품, 식량 가격, 이거 식료품 물가 상승은요 정말로 심각해질 것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야말로 지금 제대로 피부에 체감이 안 돼서 그렇지요. 이 호르무즈 해역건으로 발생한 이 위기는요, 영어로 치면 시스테믹 크라이시스입니다. 시스템적 위기입니다. 완전히 위기입니다. 요거는 분명히 알고 계시겠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3월, 4월에도 말씀드린 거 있죠. 해가지고 보관이 오래 가는 거, 캔 같은 것도 사놓으시면 되겠다. 우짜 개인적으로는 쓰레기 봉투도 한 2년치 사놨습니다. 이 쓰레기 봉투도 이미 2년치 사놨고요. 웬만한 거 안 썼고 오래 가는 거 한 2년치 다 챙겨놨습니다. 벌써. 우짜 개인적으로는 혹자는 우짜 보고 미친놈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우짜가 보기엔 눈에 빤히 보이는데 우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여간은 사가지고 사놔두실 분들은 놓으시면 되고, 하여튼 개인의 자유니까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하여간 식량 위기는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넘어가고요. 우짜가 에너지 위기 다음에 확정된 게 식량 위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 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5월 리포트입니다. 펀드 매니저 서베이 가지고 데이터 나왔던 건데, 이걸 우짜가 소개한다는 깜빡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주 좀 흥미롭습니다. 흥미로운데 얘기할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짜가 이거 오늘은 잠깐만 코멘트만 하고 본 컨텐츠로 따로 올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간 잠깐만 얘기합니다. 잠깐만. 시간 지금 34분이 됐고 이러니까 토요일인데 빨리 끝내야죠. 자, 이거 말씀드려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5월 펀드 매니저 서베이 FMS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모두는 헤드라인에 집중했습니다. 헤드라인에 쭉 집중했다. 어떤 헤드라인입니까? 주식 비중 급증만 해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이게 되죠. 주식 비중이 어떻게 됐습니까? 13%에서
50%로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 변동폭을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래 신기록 세웠죠? 이제 신기록 세웠다 하니까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대부분이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의 부분이 뭐냐면 이른바 반도체 롱. 반도체 롱이 뭡니까? 그 반도체 쪽으로 가지고 쏠림이 심하다 이 소리가 되겠죠. 이 투자 FMS 이쪽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그거를 돈을 갖다가 배팅한 게 이 반도체 쪽에 많이 배팅했다 이 소리입니다. 얼마나 많이 배팅했다? 4월에 24%였던 게 5월에 무려 73%까지 폭증했습니다. 끝내주죠. 그런데 이 FMS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FMS에 참여한 펀드 매니저 중 40%가 또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컨드 인플레이션 웨이브,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또 이제 상승하는 거, 이게 시장의 가장, 그러니까 증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답했다는 건데 이게 상당히 의미시장한데요.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 그것도 현재 그 제일 잘 나가는 게 뭡니까? 기술주, 그리고 현재는 또 뭡니까? 반도체 이쪽이죠. 이것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하고 상극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인플레이션과 상극입니다. 이걸 얘기하려면 1970년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짜가 이걸 오늘 잠깐 코멘트만 하고 해가지고 본 콘텐츠로 따로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해가지고 잠깐만 말씀드리는데, 모두가 현재는 주식을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런데 2026년 요즘하고 비교가 자주 되는 1970년대 그리고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이거 대인플레이션 시대죠. 이때 당시에 주식은요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인 지금 상품군입니다. 뭐 찾아보시면 아십니다. 주식이 최악의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인 데 반해서 그 당시 1970년대 이때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게 뭐다? 원자재하고요 금이었습니다. 예, 이게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다. 그래가지고 우짜가 이거 1970년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코멘트만 하고 다른 거 좀 더 자지구리하게 얘기하는 거는 따로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해가지고 오늘은 잠깐만 코멘트 해가지고 넘겨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내고 해가지고 5월 29일 기준 베이커 휴즈의 오일 리그 카운트하고 토탈 리그 카운트 해가지고 숫자를 말씀드리죠. 5월 29일로 끝나는 주 기준 베이커 휴즈에서 발표하는 석유 드릴링 숫자는 전주 425개에서 429개로 4개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토탈 리그 전체 드릴링 숫자 토탈 리그 카운트는 전주 558개에서 562개로 요것도 4개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수하면은 천연가스는 변동이 없었다. 이게 되겠죠? 전주 대비 제로 변동이 없었다. 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로 끝나느냐? 아니죠. 오늘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템플턴, 이 사람은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계시죠?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4개 단어가 뭐다?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은 다를 것이다. 이거를 갖다가 제일 위험한 말이라고 해가지고 존 템플턴 이 양반이 상당히 유명한 양반입니다. 이 양반이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이 양반의 이 격언을 갖다가 올려놓고 제가 좀 말씀드리죠. 소제목은 주식판과 현실 경제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폐쇄되어 있고 카타르 LNG 생산시설 4호기와 6호기는 완전히 파괴되어서 재건입니다. 이거 회복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복구가 아니고 재건입니다. 재건에만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리고요. 오펙 12개 회원국의 2026년 2월 대비 4월 생산량은 무려 하루 평균 966만 7천 배럴이나 감소했습니다. 얼추 1천만 배럴 가까이 감소를 해버렸다는 소리죠. 그리고 현재 경기는 계속해서 꼬라박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식판은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고 있고 테크주는 상승하고 있고 반도체 주가는 미쳐서 폭발하고 있죠. 예, 우주 대기권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괴리, 현실과 이 주식판 간의 이 괴리에 있어서 역시나 따져야 되는 거는 레깅 이펙트, 그러니까 지연 효과 이게 되는데 AI 버블의 경우 이란전에 따른 영향으로 데이터 센터 자재비와 하이퍼스케일러 뭡니까 빅테크 이런 거죠. 뭐 오라클, 뭐 아마존 등등 이런 거 여기들의 1메가와트당 설치 용량 비용이 15에서 2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7년 내년 초부터가
진짜 이 AI 버블의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자체가 뭐 15에서 25%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부터가 실제로 진짜 테스트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짜는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닌 최대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다, 예상이 된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우짜가 뭐 하락론자, 폭락론자면 계속해서 폭락한다 계속 떠들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이쪽 저쪽 다 뭐고 그냥 깔끔하게 데이터만 보고 해가지고 말씀드릴 때는 2027년 내년 초부터가 진짜로 이 AI 버블의 시험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까놓고 말씀드려서 AI를 구축하는 거는 현실이고요. 컴퓨팅 수요 뭐 이거 뭐 대표적으로 뭐 데이터센터 이런 거 아닙니까? 컴퓨팅 수요 역시 현실입니다. 그리고 원자재 수요의 구조적 증가도 현실이고요. 호르무즈 해협 폐쇄된 것도 현실이고 그로 인해 발생한 공급 충격도 현실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칩 설계, 핵심 소프트웨어 그리고 새로운 용량을 수익화하는 이 그 AI 쪽 이 플랫폼의 이거 뭡니까? 수요 역시 수요 증가 역시 현실입니다. 다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래 되는데 여기서 좀 깐깐하게 들어가면 뭘 봐야 되냐면 비용 구조, 투자 수익률, 계산 그리고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이를 흡수해야 하는 투자 사이클 사이의 시차도 깐깐하게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우짜개수로 봅니다. 즉 가격 변동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끌어갈 기업은 가격 결정력과 탄탄한 재무 상태를 갖춘 기업들일 테고요. 피해를 보는 기업들은 투입 비용이 안정적이라고 가정하고 기업 가치 배수를 계산하는 기업들로 그런 기업들의 사업 모델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우짜개수로 봅니다. 자, 이거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닷컴 버블 때 이미 다 경험했던 겁니다. 이 말씀드린 차이, 가격 결정력과 탄탄한 재무 상태를 갖춘 기업과 투입 비용이 안정적이라고 가정하고 기업 가치 배수를 갖다 계산하는 뻥튀기 하는 기업들, 이 차이는 중요하고요. 옥석을 가리는데 이란전 영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예전에 닷컴 버블처럼 똑같이 그럴 것이다. 우짜개적으로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현실과 주식판과의 그 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26년 6월 30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도란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하루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